안녕하세요, 류입니다. 요즘은 소확행이란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전 유행했던 말이죠.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창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본인들의 소확행을 인터넷에 공유하고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단어가 있을까요? 비슷한 의미를 가진 대체 단어가? 오늘 내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소확행 말고는 딱히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일상에서 발생하는 소확행 리스트. 정말 사소하고 심플하고 별거 없지만 확실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들.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이번에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갈 생각입니다. 좋아하는 음식, 햄버거를 먹을 때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단순화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좀 카테고리를 다양하게 분포를 시켜봤어요. 음식도 있고 취미도 있고 어떤 삶에서 발생하는 현상,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상 등 카테고리도 세분화했으니까요.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공감할 만한 부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먹는 거부터 한번 다뤄볼게요. 첫 번째는 남타커. 남이 타주는 커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사먹는 커피 혹은 남이 사주는 커피, 남이 사주는 음식. 이런 것들이 저에게 확실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이유는 첫 번째, 제가 만드는 게 아니니까. 제가 커피를 끊었잖아요. 매일은 안 마십니다. 그래도 가끔 땡기는 날이 있어요. 땡긴다 하더라도 막 예전처럼 매일 마실 정도로 땡기는 건 아니고 격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땡길 때마다 마십니다. 끊는 저에게 주는 약간의 보상이기도 하고요. 이게 오랫동안 안 마시다 마시면 진짜 맛있습니다. 특히 사 먹는 커피, 누가 사주는 커피, 그러면 2배로 맛있고요. 저는 제가 만드는 모든 것에 딱히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요리 실력이 좋지 않다는 걸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뭘 만들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만들고 먹는 거예요. 맛없지만 않으면 된다. 최악만 아니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만들고 먹습니다. 대부분 저녁을 만들어 먹고 전 또 배달 안 시켜 먹잖아요. 한 달에 20일 정도 그렇게 보냈다. 그러다 보면 가끔은 바깥 음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저녁 약속을 잡아서 밖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온다. 진짜 편하거든요, 집에 오면. 설거지 안 하면 되니까. 차리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편합니다. 그냥 갔다 와서 씻고 자면 되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그 짜릿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한테 주는 보상이기도 하죠. 그 며칠 동안 열심히 만들어 먹고 설거지하고 했으니까 오늘은 프리다. 그래서 저는 외식도 좋아해요. 자주는 안 하지만 외식 좋아합니다. 외식도 간간히 하면 2배는 더 재밌게 느껴져요. 뭐든지 사람이 매일 해버리면 과해지면 흥미를 잃듯이 이렇게 밖에서 사 먹는 커피, 음식, 외식 등 간혹가다 하루씩 껴주면 만족감이 2배가 됩니다. 두 번째, 이것도 음식에 관한 건데 내가 한 음식이 의외로 맛있을 때, 제가 앞서 언급했지만 제가 요리 실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딱히 살면서 제가 만든 음식을 먹은 날 중에 맛있어서 감탄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간혹가다 이거 맛있는데? 이런 날이 있어요. 굉장히 흔하지 않습니다. 레어예요. 며칠 전에 이제 팬트리를 보다가 파스타 면이 남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파스타 소스, 올리브유 등등 그런 재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먹고 싶은 거예요. 밥은 먹기 싫고.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양념들로 할 수 있는 요리가 뭐가 있을까 이제 검색을 해보다가 보니까 들기름 파스타가 있더라고요. 들기름으로 베이스를 하는 거죠. 들기름 국수는 만들어 먹어본 적이 있는데 파스타는 제가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들기름으로 할 생각을 못 했었죠, 여태까지. 근데 보니까 쉽고 따라하기도 쉽고 맛있을 것 같은 거예요. 들기름, 참기름이 들어가는 이상 저는 거의 실패할 일이 없다 생각하거든요. 맛있잖아요. 고소하고. 그래서 최대한 그 레시피를 따라해서 만들어 먹어봤는데 괜찮은 거예요, 생각보다. 딱히 넣은 것도 없는데도 맛있더라고요. 제가 음식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이틀 이상 같은 거 안 먹습니다. 매일매일 다른 걸 만들어 먹는 걸 좋아하는데 들기름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맛있어서 이틀 연속으로 먹었어요. 어떻게 보면 소울푸드가 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파스타 땡기는데 집에 이렇다 할 재료가 없을 때, 그럴 때마다 제가 해먹을 수 있는 메뉴가 된 것 같아서 좋은 발견이었어요. 푸드 카테고리 마지막 리스트는, 이건 굉장히 디테일하고 좀 사소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바로 저녁상을 차릴 수 있는
재료 혹은 음식이 준비되어 있을 때. 일단 전 대부분 밥을 먹어요. 밥이 주식입니다. 저는 항상 밥을 해놓은 다음에 소분을 해서 냉동실에 넣어놔요. 그래서 그날그날 와서 돌려 먹을 수 있게. 제일 화나는 게 집에 왔는데 남은 밥이 없을 때. 퇴근하고 집에 와서부터는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딱히 뭐 한 것도 없는데 하루가 다 가버려요. 특히 저녁 시간 중 저녁, 상 차리고 치우는 데 드는 시간이 대부분이에요. 거의 8할입니다. 특히 여름 같은 날은 굉장히 덥고 막 그래서 좀 짜증 지수도 올라가죠. 근데 집에 왔는데 먹을 게 없어. 특히 밥이 없어. 반찬인데 밥이 없어. 그 말인즉슨 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쌀을 꺼내서 씻은 다음에 밥통에 넣고 돌려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지체되잖아요. 한숨 나옵니다, 진짜. 빨리 저녁 먹고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싶은데 준비는 저녁이 없으면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냉동실을 미리미리 확인해야죠. 밥이 떨어질 것 같다 하면 그 전날 미리 해두고 반찬 그런 것도 냉장고 상황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집에 갈 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 저녁 뭐 먹지? 근데 집안에 충분한 재료가 있다. 뭐든지 15분 내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하네요. 근데 없다 하면은 플랜 B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제가 집에 와서 냉장고에 저희 저녁 메뉴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을 때 혹은 뭐 먹을지 고민 안 해도 될 정도의 재료가 충분히 있을 때 저는 거기서 만족감을 얻더라고요. 그 다음은 여행 계획. 혹시 저만 그런가요? 삶이 뭐 같을 때, 퇴사하고 싶을 때마다 스카이스캐너 들어가서 항공표 알아보는 짓. 그런 행동 저만 하나요? 물론 뭐 당장 갈 수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이 뭐 같은 기분을 전환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이 여행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항공표 알아보면서 속으로 이러는 거죠. 내가 언젠가 여기 뜬다. 내가 헬조선 탈출한다. 속으로 그냥 다짐해요, 보면서. 여행은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내 현실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여행지에 가는 상상만 해도 행복합니다. 그게 여행이 주는 묘미 같아요. 여행이란 게 그렇잖아요. 그 목적지에 갔을 때보다 오히려 가기 전이 더 설레는 거. 그냥 그걸 준비하는 그 프로세스 자체가 즐겁죠. 특히 가기 전날 정말 잠 안 오거든요. 전날에 가슴이 두근거려요. 내일 공항에 간다 생각하니까. 여행이 주는 두근거림과 설렘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행 계획 세울 때 저는 소소한 행복감을 느껴요. 그 다음은 노래. 우연치 않게 내 스타일의 노래를 발견했을 때 누구나 본인만의 음악 취향들이 있죠. 다 달라요. 특히 노래 취향에서만큼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냥 우연치 않게 길을 지나가다가 흘러나온 노래가 너무 좋을 때 이거 누구 노래지? 하고 바로 검색한 다음에 추가하는 거죠. 오늘도 내 플레이리스트에 신입이 하나 들어왔다. 내일 아침 출근하면서 들을 노래가 생겼다. 신나요. 출근길이든 퇴근길이든 들을 노래가 막 많을 때 너무 듣고 싶은데 이제 일할 때는 못 들으니까 참다가 퇴근할 때 들으면서 집 가면 진짜 행복합니다. 간혹 그런 날이 있어요. 내가 팔로우하는 팟캐스터가 에피소드를 올렸는데 그게 내가 원했던, 듣고 싶었던 주제였다. 현재 내 삶과 딱 맞아떨어지는 에피소드다. 그러면 신나요. 어젯밤에 아주 좋은 노래를 발견해서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놨다가 빨리 그 다음날 들으면서 집에 가길 학수고대했다. 이 시간만 버티면, 이 순간만 지나면 그걸 들을 수 있다. 그걸 청취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사람을 굉장히 동기부여도 시키고 기분 전환도 시키면서 또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내가 원하던 것이, 내가 필요했던 것이 내 눈앞에 나타날 때 혹은 실제로 이루어질 때 저는 이런 경험이 꽤 많아요. 진짜 이런 현상들은 말로 어떻게 표현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굉장히 사소하지만 제가 짧은 썰 하나를 풀어볼게요.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초여름날이었는데 그날 제가 이제 면접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날 면접을 가는데 정말 후덥지근했습니다. 하필 또 면접 시간이 오후였어요. 시간이 애매해서 점심을 먹고 갈까 안 먹고 갈까 하다가 그냥 안 먹고 갔습니다. 바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면접 장소에 도착할 때쯤이 되니까 이미 막 심심해지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간식거리? 초코바 같은 그런 간식 같은 게 땡기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가방에는 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철에서 내리기 전에 고민을 했죠. 시간 남으면 편의점 가서 하나 사 먹을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내리고 나니까 살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장소까지 또 버스를 타야 됐거든요. 애매했던 이유가 제가 이제 딱 내려가지고
쭉으로 나왔는데 제가 타야 될 버스가 딱 앞에 있는 거예요. 기사님이 그 버스를 세워두시고 잠깐 이제 휴식 시간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버스가 세워져 있고 문이 열려져 있었고 기사님은 없었고 안에. 어쨌든 내가 타야 될 버스니까 이제 올라탔죠. 근데 이제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이 버스가 진짜 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세워져 있는 건지. 근데 그때 딱 마침 버스 안에 어떤 여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이 버스 가는 거 맞냐? 운행하는 거 맞냐? 그랬더니 그분이 맞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앉았죠. 근데 이 기사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바로 출발할 수도 있고 뭐 불안해서 그냥 편의점 가지 말자. 그냥 참자 이러고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제 뒤에 앉아 계셨는데 이게 막 스몰톡 같은 거를 이렇게 거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뭐 올리브영 백을 들고 있었어요. 종이백을. 그랬더니 저보고 올리브영 갔다 오셨나 봐요. 뭐 이러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스몰톡 같은 건 안 걸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런 문화가 거의 없을 뿐더러 말 걸면 좀 이상하게 보죠. 막 수상하게 보기도 하고 저 사람 왜 나한테 말 걸지? 워낙 이렇게 흔한 케이스가 아니니까 어쨌든 그 여자분이 그냥 올리브영 갔다 오셨나 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그때 뭐 올리브영 갔다 와서 그 백을 들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집에서 갖고 온 종이백이었어요. 뭐 담으려고. 그것도 굳이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는 없으니까 네 그냥 그러고 말았죠. 그러다가 그 여자분이 제 어깨를 이렇게 치세요. 돌아봤더니 OS 하나를 저한테 건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받았어요. 물론 요즘 이제 세상이 무서우니까 남이 주는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되죠. 근데 그 OS 같은 경우는 일단 새 거니까 포장이 돼 있는 거고 그분이 저한테 그걸 건넨 그 타이밍이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안 그래도 입이 심심하다 했잖아요. 프로틴바를 사 먹을까 말까 혼자 고민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OS가 내 눈앞에 나타난 거죠. 웃긴 거예요, 저는 이 타이밍이. 이런 일 자체가 진짜 흔하지가 않잖아요. 요즘 누가 뭐 사람한테 말을 걸며 간식을 나눠줍니까? 웬만하면 서로한테 말도 안 거려는 그런 문화인데 전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받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면접 끝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고요. 어쨌든 그런 좀 신기한 경험. 뭔가 내가 진짜 딱 생각하고 있던 거, 원하던 것이 내 눈앞에 나타날 때, 그 타이밍이 진짜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될 때, 그럴 때 또 짜릿하더라고요. 그 다음은 방금 언급했던 거랑 약간 비슷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나한테 전화 걸 때. 이런 경험 여러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이 생각날 때. 특히 친구 같은 경우. 평소에는 딱히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그냥 어느 날부터 생각나는 거예요. 뭐 하고 있지? 잘 지내나? 별일 없나? 그래서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날 딱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거는 거죠. 그럼 진짜 좀 소름 돋아요. 그냥 사람의 그 직감, 감을 진짜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저는 거의 98%에 가까울 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자의 직감, 그런 거는 무시 못한다 하잖아요. 다 그런 생각, 느낌이 드는 게 이유가 있어요. 그죠? 진짜 어떤 친구를 딱 생각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딱 나한테 전화 걸었을 때 풀, 썰,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또 전화해서 이제 풀고 대화하고 몇 주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친구가 제 꿈에 나왔어요. 그 꿈에서 깨고 나서 하루 동안 그 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이 친구가 왜 나올까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뭐 그 친구를 뭐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딱히 제 꿈에 뭐 자주 나오는 사람도 아니고 이 친구가 내 꿈에 왜 나왔을까? 그냥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렇게 곱씹고 있었죠. 그러다가 그날 되게 좀 좋은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소식이 뜬 거예요. 콘서트 일이 잡힌 거죠. 그걸 보자마자 딱 그 꿈에 나온 친구가 떠오르더라고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고민도 없이 그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얘한테 연락해야겠다.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기대는 안 했습니다. 왜냐면 콘서트라는 게 그 가수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심도 있어야 되고 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알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최대한 그 음악 장르 정도는 본인과 맞아야 누가 가자고 제안했을 때 가죠. 기대는 안 했어요. 그래도 이 친구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 바로 메시지를 때렸죠. 야,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좋은데? 완전 좋은데? 가자. 이러는 거예요. 꿈부터 이 약속까지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질 뿐더러 또 고마웠던 게 저는 팬이었지만 그 가수의 이 친구는 팬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콘서트라는 게 이제 본인이 직접 시간을 내고 돈을 내고 가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원치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딱 흔쾌히 가겠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그 꿈에 나온 친구랑 약속을 잡아 놓은 상태였는데 그날 저녁에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꿈에 그 친구가 어떻게 나왔냐면 저한테 막 무슨 말을 전하려는 어떤 말을 저한테 하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종이에 막 뭘 쓰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제가 못 듣고 깼어요. 그래서 그 꿈의 잔상이 하루 종일 머리에 남아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딱 그날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먼저 건 거죠. 알고 보니까 진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엄청.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죠. 야, 나 오늘 네가 내 꿈에 나왔다? 걔도 놀리는 거예요. 본인도 할 말이 있어서 전화한 거니까. 서로 둘 다 소름 돋았습니다, 진짜. 꿈은 반대라고 하죠.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반대인 날도 있었지만 저는 마냥 반대라고 치부할 수 없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괜히 그 꿈을 꾼 게 아닌 날이 꽤 있었어요. 예견해주는 혹은 어떤 사인을 주는 그런 꿈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냥 꿈을 반대라고만 치부하진 않습니다. 임팩트가 있는데 금방 잊혀졌다 하는 꿈들은 뭐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면 되는데 계속 뭔가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곱씹게 되고 떠오르는 그런 꿈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면 뭔가 이제 그런 사인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 저의 소확행. 칭찬받을 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칭찬받으면 기분 좋아요. 어떤 종류의 칭찬이건 간에. 특히 뭐 외적인 칭찬 들으면 기분 좋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기분 좋을걸요? 이게 굉장히 쉘로우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피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예쁘다, 멋있다, 잘생겼다 이런 칭찬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특히 그런 칭찬이 디테일하면 더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사실 좀 칭찬에 인색했어요. 칭찬을 잘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이게 칭찬을 건넬 그런 생각을 잘 못하기도 하고 항상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제가 확실히 그 어학연수를 계기로 좀 많이 변했어요. 진짜 외국 친구들은 칭찬에 정말 오픈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아니어도, 아는 사이가 아니어도 정말 캐주얼하게 칭찬을 건넵니다. 제가 어느 날 그 수업을 갈 때 제가 딱 원하던 그 세트, 옷 세트를 하나 입고 갔어요. 제가 굉장히 아꼈던 옷이고 아껴 입으려고 이제 벼르고 있었죠. 그걸 입고 이제 수업에 갔어요. 가기 전에 이제 시간이 남아서 화장실에 들렸죠. 근데 어떤 여자친구가 화장실 칸에서 나오면서 제 옷을 보자마자 I love your outfit 이러면서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옷 이쁘다고. 이거 그 셀럽 그 사람이 입은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알아보더라고요. 딱 누가 입었던 옷인지. 그러니까 또 알아봐주니까 기분이 좋았고 또 잘 어울린다 해주니까 기분이 두 배로 좋았죠. 칭찬에 다 기분이 좋지만 이렇게 좀 디테일한 칭찬, 뭐 옷에 대한 칭찬 그런 것들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또 저도 칭찬할 때 좀 디테일하게 하는 편이에요. You look cute, you look stunning 등등 이런 칭찬 좋은데 약간 저한테는 한국인인 저한테는 약간 아주 약간의 그런 형식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왜냐면 외국 리얼리티 그런 거 볼 때마다 다 이런 인사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게 아예 첫 인사 디폴트인 거예요. 물론 진심일 수도 있죠. 진심이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칭찬도 좋지만 진짜 칭찬해주고 싶은 것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해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뭐 어떤 사람의 헤어스타일, 오늘 헤어스타일이 너무 예쁘다 하면은 오늘 머리 잘 됐다 이러면서 해주고 그 사람의 뭐 주얼리, 목걸이가 예쁘다, 귀걸이가 예쁘다, 혹은 신발이 예쁘다, 가방 이쁘다, 어디서 샀어 이러면서 어떤 걸 딱 이렇게 포인트로 집어서 해주려는 편이에요. 그러면 좀 더 와닿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다음, 이것도 약간 좀 피상적인 부분이긴 한데, 그럼 뭔가 확실한 짜릿함, 행복을 가져다 주긴 해요. 그래서 언급을 해볼게요. 내가 관심 있던 사람이 나한테도 관심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이거는 남녀 불문입니다. 뭐 새 학기에 새로운 반에 올라와서 내 친구들 스캔하는데 눈에 들어온 친구 한 명 있어요. 친해지고 싶다, 말 걸고 싶다.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마침 뭐 그 친구가 나한테 먼저 다가올 때 혹은 내가 먼저 다가와서 친해졌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도 나와 친해지고 싶어 했을 때 한 번에 이렇게 통할 때 그때 저는 짜릿함을 느껴요. 뭐 이성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초등학교 때 그럴 때 뭐 돌이켜보면은 굉장히 뭔가 죽이 척척 잘 맞고 둘이 뭔가 수다 떨면 재밌고 장난치면 재밌고 그러면서 호감이 생긴 친구가 이제 반에 있어요. 그게 뭐 제 짝꿍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호감을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였죠. 저 같은 경우는 또 워낙 이렇게 먼저 다가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뭐 그런 호감이 있어도 그냥 갖고만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도 저한테 호감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딱 알게 됐을 때 그때 기분 좋습니다.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 좋아하고 있었다 그 자체가 굉장히 기분을 좋게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나도 그 사람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라면 더더욱 기분이 째지죠.
비슷한 경험이 어학연수 때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이런 류의 썰은 잘 안 푸는 편인데 좀 개인적인 거니까 그래도 재미삼아 한번 풀어볼게요. 어학연수 첫날, 어학원에 처음 간 날. 근데 되게 설렘 반, 기대 반을 안고 이제 딱 어학원에 들어섰죠. 발을 디뎠죠.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옆에 어떤 일본인 여자친구와 그 옆에 유럽인, 뭐 어느 나라인지 특정할 수 없는데 하여튼 뭐 유럽인, 내 남자 친구가 이렇게 둘이 서 있었어요. 지나가면서 그들과 제가 눈이 마주쳤는데 그 두 명이 저한테 눈을 못 대는 거예요. 특히 그 여자애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왜 그러지? 내 얼굴에 뭐 묻었나? 날 뭐 알고 있나? 혼란스러웠던 거죠. 그냥 한번 훑기 보고만 게 아니라 제가 그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저한테 눈을 못 대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저는 혼자 그냥 궁금해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쉬는 시간이었나? 그 벤치에 이제 제가 친구들하고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는데 그 두 명이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 일본인 여자친구가 저한테 먼저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를 처음 보고 혹시 일본인인가 했대요. 어쨌든 같은 아시아인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반응이 나왔던 거라고 저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냐. 그러면서 그 친구가 되게 저한테 친해지고 싶다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겼어요. 그래서 저한테 오자마자 이름 물어보고 인스타 물어보고 어떻게 보면 번호 따인 거죠. 여자한테. 그리고 그 옆에 그 유럽인 남자 친구도 같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아까의 그런 에너지, 저를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던 그런 에너지는 어디 온데간데 없이 막상 같이 와놓고는 저한테 딱히 뭐 말을 안 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냥 뭐 잠깐의 그런 반응이었나 보다. 나한테 관심 없나 보다. 근데 보통 같이 왔으면 같이 뭐 자기소개하면서 그래야 되는데 저한테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 사람은 안중이 없었죠. 잊고 있었죠, 완전. 근데 중간중간에 마주친 적은 꽤 있었습니다. 뭐 파티에서 마주쳤던 적도 있었고, 어학원에서 마주쳤던 적도 있었고. 그렇게 마주칠 때마다 그 친구의 눈빛? 그냥 다른 거예요. 그냥 한번 훑기 보고 마는 게 아니라 마주치면 쳐다보더라고요, 계속. 근데 딱히 뭐 저한테 말을 거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말더라고요. 그래도 뭐 저한테 이렇다 할 뭐 액션이 없으니까 뭐 말을 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흘려보냈죠.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어학원에 떠나기 딱 일주일 전에 그 일본인 친구와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저랑 약속을 했어요. 우리 수업 끝나고 저기 학교 앞 정류장에서 만나자. 약속이 돼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정류장에 딱 갔는데 일본인 친구가 왔고 그 옆에 또 그 유럽인 친구도 같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걔네들이 같은 동기더라고요. 입소 동기? 그래가지고 친한 사이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본인 여자친구, 그 유럽인 남자애, 또 그 옆엔 그 남자의 친구, 딱 4명이 같이 버스를 타서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뒷자리에 앉았는데 그 버스 뒷자리가 마주보는 형태였어요. 기차처럼. 둘둘 앉았죠. 저는 일본인 친구 앉고, 그 유럽인 남자애는 제 친구를 앉고, 이러면서 그렇게 수다를 떨면서 왔는데, 그 내내 그 유럽인 남자애는 딱히 뭐 저한테 이렇다 말을 안 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가만히 있었죠. 그렇게 뭐 수다를 떨면서 한눈을 팔다가 저희가 내려야 될 곳을 착각을 했어요. 맵을 보니까 내려야 할 곳에 지나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어떡하냐 이 일본인 여자친구한테 야 우리 어떡하냐 우리 지나친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유럽인 남자친구가 처음으로 이제 개입을 하더라고요. 너네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걔한테 확실하냐 잘 알고 있는 거 맞냐 이랬어요. Are you sure? 이러면서 그랬더니 맞다고 자기 믿으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 알겠어 하고 그 다음 정류장에서 저랑 이 친구는 둘이 먼저 내렸죠. 내리자마자 이 일본인 여자친구가 막 웃는 거예요. 막. 저 내가 왜 웃냐? 그랬더니 저 유럽인 남자 애가 사실 너 좋아한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잘 못 알아들었어요. 누구 말하는 거냐? 그랬더니 다시 한번 정정을 하더라고요. 아까 걔 너한테 대답했던 애 걔 너 좋아하고 있었다고. 약간 벙쪘어요. 왜냐면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을 뿐더러 저는 잊고 살았고 오히려 저는 관심이 없다 생각했거든요. 일단 첫 만남부터가 저한테 인사를 안 했으니까, 자기소개를 안 했으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리고 뭐 마주쳐도 그냥 쳐다보는 게 전부였지, 뭐, 어떤 액션이 없었으니까 저는 전혀 정말 예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좀 디테일을 물어봤더니, 그 첫날부터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눈을 못 뗐던 게 호감의 의미였던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서 그랬던 거더라고요. 확실히 그 얘기가 맞나 봐요. 진짜 호감 있는 이성한테는 오히려 말 못 건다. 편하게 대하지 못한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경험 자체가 굉장히 특별했던 게
뭔가 하이스쿨 얘기 같잖아요. 학창시절 얘기, 학창시절 애나 생길 법한 그런 일들이 20대 때 일어나니까 너무 신기하고 기분이 새롭고 진짜 뭔가 학생 때로 돌아간 기분이 들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교복만 안 입고 있지 나이만 많지 옛날로 돌아간 기분이 들더라고요. 내 안에 오랫동안 이렇게 감춰져 있었던 그런 설렘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도 들고 뭔가 어려진 기분도 들고 어떻게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었어요. 물론 저는 그 친구한테 반하진 않았습니다. 첫눈에 반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제 눈에 띄긴 했어요. 뭔가 그냥 첫인상? 스타일 자체가 눈에 확 띄긴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 첫인상은 좀 강렬하게 박혀 있었죠. 반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친구가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그걸 알게 됐을 때 기분 좋았습니다, 솔직히. 타이밍도 웃기지 않나요? 딱 떠나기 일주일 전에 그걸 알게 된 게. 하마터면 알지 못하고 떠났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일본인 친구와 저녁 약속을 잡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제가 모르고 떠났을 가능성이 높았겠죠. 그리고 그 저녁 약속을 잡은 것도 제가 먼저 잡은 겁니다. 이 친구와 저와 이미 번호는 교환한 상태였는데 서로 각자 다른 크루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그 친구 크루가 있었고 저는 또 다른 친구들과 놀러 다녔고 그러다가 제가 그 친구들도 한번 물갈이 해야겠다. 또 다른 애들과도 좀 친해져야겠다 해가지고 고민하던 차에 일본인 친구가 딱 생각이 났거든요. 머릿속에. 이상하게 생각이 났어요. 또 제가 먼저 이 친구한테 DM을 보냈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혹시 나 기억나? 이러면서 그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 그 타이밍도 진짜 딱 맞아 떨어졌다는 것 그 자체가 짜릿하면서 기쁘고 또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 그래서 그걸 알게 되고 나서 제가 그 일본인 친구한테 그랬어요. 오늘 걔 불러내라고. 왜냐면 그날 저랑 이 친구랑 이제 파티에 가기로 했었거든요. 저녁 먹고 이제 각자 집에 가서 준비한 다음에 파티에 가기로 했었어요.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래서 시간에 낭비하면 되겠냐고. 걔한테 연락해서 너도 나오라고 해라. 전달해 달라. 이랬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알겠다고 그렇게 해보겠다 했어요. 그날 저녁은 그 일본인 친구가 저를 어느 바베큐 파티에 초대를 한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다른 어학원 친구들과도 그 친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알게 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다른 어학원 친구들이 어느 해변, 산타바바라 쪽 어느 해변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바베큐 파티를 연다. 그래가지고 초대를 한 상태였죠. 그래서 이 일본인 친구는 예린이 데려가면 되겠다 해가지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저녁 겸 잘 놀다가 돌아왔죠. 저 같은 경우는 그 레지던스 기숙사에 지내고 있었고 이 일본인 친구는 홈스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이 달랐어요. 거리도 있었고. 근데 그 산타바바라 그쪽이 진짜 시골인 게 그 레지던스 그쪽에는 뭐 대중교통? 뭐 그 파티 장소까지 가는 그런 대중교통도 없었고 그냥 뭐 걸어가든가 차로 가든가 둘 중 하나였어요. 선택지가. 그래서 어쨌든 파티를 가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정확한 뭐 장소 뭐 몇 시까지 어디서 만나자 그런 건 안 정해져 있는 상태로 그냥 집에 가서 서로 준비를 하고 있었죠. 화장하고 있는데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 일본인 친구한테. 예린아, 몇 시까지 사이먼이 네 레지던스 앞으로 너를 데리러 갈 거야. 너는 그 차 타고 우리 집으로 와서 나 픽업해서 같이 놀러 가면 돼. 이러는 거예요. 사이먼은 가명입니다, 참고로. 저는 그 문자를 보자마자 사이먼이 누구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혹시 아까 그 바베큐 파티했던 그 다른 어학원 남자애들 중 한 명이었나? 적어도 제가 어학원에서 만났던 남자 친구들 중에서 사이먼이라는 이름은 없었거든요.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사이먼이 누군지. 근데 그냥 굳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뭐 만나면 알게 되겠지 이러고 그냥 냅뒀어요. 준비를 다 맞춰갈 때쯤에 그 사이먼이라는 친구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안녕, 나 사이먼이야. 이러면서 곧 네 레지던스 앞에 도착한다. 10분 후에 도착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걔가 올 때쯤에 도착할 때쯤에 이제 밖으로 나가 있었죠. 기다리고 있던 중에 저 멀리서 그레이색 지프 한 대가 오는 거예요. 단번에 사이먼이라고 알 수 있었던 게 주변이 정말 고요했거든요. 차 한 대 안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지프가 이제 코너를 꺾자마자 딱 정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쟤구나 하고 갔죠. 가서 딱 조수석 문을 열었어요. 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이먼이 이 유럽인 남자친구였던 거예요. 한 2, 3주 정도 제가 얼었습니다. 예상을 못했거든요. 나오라고 하긴 했지만 진짜 나올 줄 몰랐죠. 그리고 또 저는 걔 이름도 모르고 있었어요. 잘. 그때서야 이제 너구나. 너였구나. 진짜 나왔구나.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이제 그 일본인 친구 집까지 같이 갔습니다. 가는 내내 많은 대화를 했어요. 솔직히 무슨 대화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분명 음악을 틀어놓고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했는데 아마 그 친구도 기억 못할 거예요, 무슨 얘기했는지.
근데 그 순간 자체가 굉장히 되게 무르익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뭐 과거는 다 미화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 친구한테 나중에 호감이 생기기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소통, 의사소통이 잘 됐습니다. 어학원은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와요, 친구들이. 영어 실력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솔직히 영어 늘려면 유학을 가야 돼요. 네이티브와 둘러싸였어야 외국어가 늡니다. 어학원은 좀 힘들어요. 각자 다 레벨도 다르고,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영어를 쩔라쩔라 내뱉어도 그 사람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통의 벽이 항상 있었어요. 이쪽 어학원에 있는 친구들과 지내면서. 근데 이 친구는 유일하게 어느 정도 소통이 되더라고요. 딱 티가 났습니다. 공부를 하고 왔다는 게. 대화 자체가 이렇게 오래 끌고 간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 친구와는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점점 이렇게 호의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 명이서 파티에 갔습니다. 놀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다시 차에 탔어요. 차에 탔는데 이 일본인 친구와 유럽인 남자가 이런저런 대화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몰랐어요, 저는. 그러다가 대화를 멈추고 이 유럽인 남자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내일 샌프란시스코 갈래? 갑자기 샌프란시스코? 진짜 갑자기? 그것도 내일 출발? 알고 보니까 샌프란으로 2박 3일인가? 로드트립이 예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약속이 돼 있었던 거죠. 이 일본인 크루들과 이 유럽인 크루들과. 그래서 이 지프도 알고 보니까 렌트를 한 거였어요. 내일 로드트립 떠나려고. 어쩐지 궁금했습니다. 왜 지프를 끌고 왔는지. 렌트한 거더라고요. 로드트립 가려고. 저한테 기습 제안을 한 거죠. 꼭 갔으면 좋겠다. 같이 가고 싶다. 같이 가자. 이러면서. 아니, 가도 되냐? 저는 이랬죠. 가도 되냐? 이미 인원이 맞춰진 거 아니냐? 알고 보니까 인원이 이미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10명. 차 2대가 렌트가 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프 한 대랑 다른 차 한 대. 그래서 5명씩 나눠서 타고 가야 될 예정이었죠. 근데 여기서 제가 껴버리면 11명이 되잖아요? 한 차에 5명밖에 못 타는데 오버가 되는 거죠. 이미 인원이 다 짜여져 있었는데 그냥 이 유럽인 친구가 저를 데려가고 싶어서 저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냥 가자고.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냥 가자. 너 와라. 이런 거예요. 거절할 이유가 있나요? 나 진짜 니네만 믿고 간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믿고 와. 같이 가자. 재밌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또 저는 로드트립을 한 번도 안 가봤었습니다. 그 시기에. 근데 또 제 꿈이었어요.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습니다. 로드트립. 진짜 미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뭐 어느 나라건 느낄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바이브를 느낄 수 없는 그 오직 미국만이 주는 그 로드트립 바이브. 생각만 해도 짜릿한 거예요. 오늘 짜릿하다는 단어 많이 쓰네요. 그날 집에 돌아가서 저 잠 한숨도 못 잤습니다. 심장이 뛰어서. 짐 싸고 뭐 하다 보니까 잘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한 1시간? 1시간 반 잤나? 그리고 이제 아침이 밝아온 거예요, 당일. 그렇게 저희는 로드트립을 떠나게 됐습니다, 샌프란으로. 더 기가 막혔던 게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미 인원이 차에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일날 아침에 진짜 웃긴 게 그 10명 중 1명이 빠지게 됐습니다. 파토를 낸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제가 가라는 신호인 거죠. 그래서 딱히 뭐 갈등할 필요도 없이 트러블 생길 이유도 없이 저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끼게 된 거예요. 마침 또 제가 와서 인원이 딱 맞춰진 거죠. 놀라운 거예요. 나한테 가라는 사인이었구나. 가야만 되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저는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고, 만남 자체도 특별했고, 타이밍도 말이 안 됐고, 심지어 첫 데이트, 뭐 같이 가는 단체 여행이었지만 그래도 첫 데이트가 로드트립, 미국, 샌프란시스코, 황홀했습니다. 여행 내내. 뭐 말 나온 김에 추천곡 하나 던지고 이 썰은 마무리할게요. 그 당시에 키드 라로리의 스테이라는 곡이 한창 떴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마 발매가 됐을 거예요. 드라이브, 특히 낮에 드라이브 하실 때 이 노래 정말 신날 겁니다. 분위기 제대로 느낄 거예요. 썰을 얘기하다 보니 이야기가 샜네요. 약간 주제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그래도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마지막 소확행을 말하고 마칠게요. 마지막 소확행은 노력에 대한 보상이 있을 때. 노력과 보상은 항상 비례하지 않습니다. 노력한다고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되게 그런 것들에는 운도 필요로 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 세상 대부분의 것들은 노력하면 언젠간 그에 합당한 보상이 따라온다고 믿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그렇게라도 믿어야 뭔가 내가 이 노력하는 과정이 헛되지 않다는 걸 느끼게 해줘요. 노력에 대한 보상이 있을 때 그런 순간 여러 개가 있었죠. 첫 번째는
제 팟캐스트를 들어주는 사람이 생겼을 때, 청취자라는 게 생겼을 때 누가 듣기나 할까. 진짜 처음에는 제가 하고 싶어서 시작한 것이 전부였어요. 팟캐스트는. 제가 뭐 유명인도 아니고 뭐 유명한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누가 내 얘기를 들을까? 반신반의로 시작했는데 청취자가 점점 늘어날 때 진짜 노력에 대한 보상이 따라오는 걸 느끼니까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더라고요. 그 동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 다음 또 보상이 있었을 때 또 영어 공부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제가 어학연수 얘기하다 보니까 영어 공부를 빼놓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 부분에 대한 디테일은 제가 나중에 에피소드로 또 다룰 예정이지만 잠깐 언급을 하자면 제가 딱 1년 공부하고 갔습니다. 그 1년 독학한 게 저한테는 첫 영어 공부였어요. 제대로 파본. 정말 제로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솔직히 1년 한다고 그렇게 늘지 않아요. 한국에서 그냥 공부하는 건데 혼자 얼마나 늘겠어요. 그래도 공부 자체가 즐거웠고 왜냐면 목적이 있었으니까. 내가 영어를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그 자체가 진짜 그게 느껴지니까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최대한 1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고 갔어요. 그럼에도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들과 대화하고 있다. 심도 깊은 대화까지는 안 되지만 이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하구나. 내가 말을 하고 있구나.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구나. 친구가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걸 느낄 때마다 진짜 공부하기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부 못했으면 이런 거 꿈도 못 꿨을 거 아니에요? 현지인은 어떻게 사귀어요? 말이 돼야 사귀지. 진짜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순간이었냐면 거기서 사귄 친구와 제가 차를 끄고 이제 영화관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너는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능력이다. 그 자체가 탤런트다. 절대 그거를 뭐 썩히지 마라. 반드시 이렇게 갈고 닦아서 더 좋은 기회로 이용하라. 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힘이 됐습니다. 정말로. 왜냐면 지내면서 많이 느꼈어요. 공부를 하고 왔음에도 내가 부족하다는 걸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느낀 순간들이 많았어요. 당연히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잉글리시가. 그래서 지내면서 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더. 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러던 차에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해주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자신감을 정말 많이 북돋아 줬습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었구나. 내가 틀린 길을 간 게 아니었구나. 내가 공부한 게 아니었구나. 진짜 그 공부에 대한 보상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특히 이 현지인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까 더 깊게 와닿더라고요.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으시면서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또 공유해주고 싶은 수학행이 있다면, 본인만의 수학행이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시고요. 아무튼 오늘 내용이 아무쪼록 흥미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팟캐스트 관련 유튜브, 쇼츠, 릴스, 저희 유튜브 채널 플러스 팟캐스트 인스타그램으로도 언제든 즐겨주실 수 있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별 5개와 좋은 리뷰도 남겨주시고 남은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